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 최용석이고요. 오늘은 이 반지성적인 복음주의, 반지성적인 복음주의 또는 우리 한국 어, 어떤 우익 또는 보수 기독교의 반지성주의가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 이 특별히 개신교에서의 반지성주의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19세기 정도, 18, 19세기에 있을 때 해겔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독일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이제 경건주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해겔 앞에서는 이제 슐레마와 같은 이제 이 낭만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 감정적이다, 반지성적이다, 교회 개토화돼서 사회 시민 영역 공동체 사회에서 책임을 못 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성주의를 좀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미국도 그렇지 한 5, 60년대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죠. 근본주의에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영향성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굉장히 조금 뭐냐면은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 그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어떤 순수하다 이렇게 근데 순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 컨텍스트를 못 만지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뭐 독일 경건주의 쪽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험주의 뜨는데 부흥운동이 있어요. 부흥운동 이런 게 이제 지금 18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이죠. 그때 이제 드와이트 무디 등을 통해서 이제 또 19세기 복음주의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이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무디가 정치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예제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찬성하고 약간 그랬는데 다만 이제 이 침몰에 가는 이 배에서 최대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선교를 강조했죠. 이런 어떤 신앙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본주의에서 조금 고통을 당하다가 근본주의가 세상과 소통 못하다가 하여튼 우리나라 5, 60, 70년 가면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종교시장에서 굉장히 양적으로 성공한 것이 신복음주의예요. 그 대표자가 빌리 그레함이고, 그러니까 미국 그 근본주의 2세대 신복음주의라고 하시는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엑스플로 74 이렇게 해가지고 그 CCC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헤게모니를 개신교에서 헤게모니 복음주의를 갖게 되는데 양적으로 이제 늘어난 것이죠. 그러나 어,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이 양적으로 성장한 인원들을 바탕으로 대형교회들이 이제 소리도 많이 생겨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일종의 이런 비지성적인 복음주의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 사회에서 무책임하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존 스토트로 대표되는 로잔 언약 1974년 빌리그램도 약간 했지만 그 74년 이후에 약간 좀 뭐냐면은 이제 로잔 언약의 정신 따라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좀 지성적으로 또 사회에 책임을 지자는 이렇게 진보적 복음주의 쪽에 우리나라 영향을 끼치게 됐죠. 특히 80대 후반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했던 게 가인 어떤 이제 사회 정치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또 현대 세속 학문에 대해서도 소통하고 대결하면서
뭔가 어떤 지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어떻게 잘 했느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관 운동이라든지 기운실 이런 이제 그 기운실 사 참여를 많이 했고 기독교 지성 운동은 이제 기독교 세관 운동인데 이게 잘 했는지 한면으로는 뭔가 어떤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잘 한 것도 있는데 한면으로는 여전히 이제 반지성주의를 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란시 셰프 이런 뭐 책들 막 읽으면서 자기가 막 기독교 세관에 굉장히 무장된 것 같지만 셰프 자체가 너무 대중적인 선동가고 그래서 약간 좀 관념적이고 약간 그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자체도 약간 반지성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헤겔이 당시에 19세기에 초에 그 기독교가 개토화되어 있고 반지성주의고 사회 책임 못 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그 전통적인 근본주의 약간 그 넘어선 그 어떤 근본주의 약간 넘어선 그 어떤 그 빌리 그레함식의 그 신복음주의나 또 존 스토트 등을 통해서 1987년도 이후에 기독교 세관이나 기독교 윤리 쪽에서 복음주의도 사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약간 비지성주의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90년대 뭐가 하냐면은 우리 보수 개신교에 이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경운동이 굉장히 강화돼요. 근데 이 오순절 성경운동은 좀 어떤 특성이냐면 약간 비지성 성격이 강해요. 초월적인 신비주의 성격이 있는데 조금 이게 복음주의 쪽에서 오순절 성경운동이 강화되면은 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 나타났지만 굉장히 좀 민주주의 발전이 제가 되고 약간 권위주의 어떤 이런 성격과 함께 비지성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오순절 쪽에서는 막 그 감정을 좀 강조하고 카리스마 지도자에게 어떤 권위를 많이 주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대중 선동과 약간 특성을 가지면서 반지성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쪽에서의 어떤 그 카리스마 설교자들은 자기가 뭔가 직통으로 하나님과 계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약간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과 만나는 감정을 강조하면서 뭔가 약간 그 비지성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복음주의가 약간 비지성주의가 있었고 빌리그레함에 그다음에 그 진보 복음주의의 기독교 세관 기독교 기운실 운동도 약간 그렇게까지 지성적이지 않고 게다가 이제 오순절 어떤 이런 쪽의 흐름들이 또 약간 비지성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굉장히 이제 이게 이 복음주의가 사실은 반지성적인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복음주의가 그 이렇게 학계에서 굉장히 어떤 인문학적으로 또는 다른 학문에서 어떤 지성에 성공했다 할 수 없는데 이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기독교 세관이나 기독교인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반지성주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뭐냐면은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이 복음주의 쪽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대중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조금 비지성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문 쓰고 이럴 때는 좀 지성적인처럼 이렇게 논문 쓰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 세관 운동한 사람들이 실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반지성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암묵적으로 어떤 그 어떤 뭐 신앙도 있지만 정치 참여를 보면서 굉장히 반지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 아직까지도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는 그냥 편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기총 같은 교회 연합기구나 교권 세력이나 대형 교회 엘리트들도 종교 엘리트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반지성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이제 학벌 같은 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독교 성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뭔가 이제 어떤 비지성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비지성적인 정치관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이 대형교회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신학 교수나 신실한 지식인조차도 어떤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리함을 내려놓고 그냥 대형교회 논리 이런 쪽에 해결문을 갖고 있는 대형교회 논리 이런 쪽에 그냥 투항해 가는 그런 반지성적인 특징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성숙한 그 기독교 세관 담론이나 기독교 지성 담론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성찰성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보수 복음주의 뭐 저기 보면은 굉장히 지식 담론이 비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 참여에서는 더 이제 그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요. 보수 극우 개신교의 어떤 반지성주의 정치 담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문화 막시즘 담론을 통해 가지고 뭐 성정치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문화 전쟁을 했던 그런 흐름들도 있고 뭐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주의 등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 보험지 지성 운동과 기독교 세가 운동 등에서도 약간 좀 반지성주의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상당히 좀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좀 가야 길이 멀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반지성주의를 이제 그 19세 해결처럼 우리가 반지성주의를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복음주의가 지성적으로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참 이제 쉽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런 이제 그 종교 지식인들이 조금 약간 좀 무책임한 태도를 많이 보여준다 생각하고 지성적인 어떤 책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꼭 그 정강훈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세력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